자, 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재건축 아파트는 용산구에 있는 청화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최근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곧 주민공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측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청화 아파트고요. 요 왼쪽 편이 유엔사 부지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우측편으로 이제 한남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요렇게 이제 삥 둘러싸져 있고요. 요렇게 이제 개발되게 되면 주변이 깔끔하게 이제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편으로는 용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용산공원도 나중에 개방을 하게 되면 수혜를 입겠죠. 그리고 여기 한강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요 삼거리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신분당선이 지금 신사에서 용산으로 가는 용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역이 여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추진은 종전 세대수는 한 578세대고요. 679세대로 이제 재건축을 예정돼 있고,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임대 아파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형 구성 자체가 여기는 이제 전용 84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올라와 있는 매물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47평이 37억, 뭐 38억, 39억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57평이 41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달 이번 달에 31억 1천까지 찍었습니다. 용산구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인데 여기 청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이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양도 제한이 이제 없습니다. 청화 아파트의 총 대지 면적은 14,764평이고요. 세대 수가 이제 578세대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5.5평으로, 자, 용도 지역이 3종에 25.5평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종전 평형 구성도 이제 34평, 47평, 57평 이렇게 구성돼 있고, 34평의 대지 지분이 17.53평, 그리고 47평이 23.81평, 57평이 29.08평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은 현재 3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비구역에 보면 요 밑에 보면 보통 이게 뭐 공원이나 뭐 도로, 녹지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역 전체가 지금 택지로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고, 현재는 이제 조합 설립 추진이 단계다. 용도지역은 3종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전체 정비구역에다가 이제 획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 대지를 의미합니다. 전체 100%가 이제 아파트를 짓게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허용 용적률에서 이제 상한 용적률 갈 때, 그러면 그때 그 기부 체납한 순부담하는 면적에 따라서 용적률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혜택은 이제 1로 받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전체 구역 면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해서 3종이니까 기준 용적률이 210%고, 자, 허용 용적률 2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여기 20%가 이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이제 충족을 하게 되면 맥스 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요. 근데 상한이나 법적 상한은 안 가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만 받고 끝냈다. 그래서 아까 그쪽 토지 이용 계획에 보니까 획지가 100%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층수도 이제 21층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 층수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한남타운 뭐 2, 3, 4, 5 구역들도 보면 가장 높은 층이 한 22층 정도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남산
조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층수 제한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세대 수가 679세대고요. 임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679세대고 토지 등 소유자가 578명이고 일반 분양이 101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17.47%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84가 이제 101세대. 그러니까 84는 여기 보면 조합원에 아무도 신청 없고 자, 분양해서 100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8호 초과 세대수를 보면 이제 578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자, 전용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8호 초과에 이제 제일 작은 게 전용 98. 이게 이 정도 되면은 뭐 38평에서 한 40평 정도 되는 거고, 전용 117 정도면 이제 45평 정도 되고, 132가 이제 40평 후반, 그 다음에 144 정도 되면 이제 50평 초반 뭐 이 정도 되고, 전용 162는 이제 50평 뭐 중후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평형이 이제 34평이 194세대고 46평이 192세대, 57평이 192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7평 같은 경우는 여기 전용 144나 162 요 두 개 합치면은 206세대니까 57평은 144나 162로 이제 분양받게 될 거고, 46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17하고 이제 132를 합치면 요거 합치면은 250세대 정도 돼요. 근데 기존에 46평이 192세대가 있으니까 117이나 132는 다 분양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4평 같은 경우 종전에 194세대였는데 전용 98이 122세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요거 빼고 194에서 121 빼면 72세대 정도는 전용 117을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 용적률에서 이제 허용 용적률 20%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20%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뭘로 받았냐면 이제 돌봄 시설로 이제 5%, 그다음 우수 디자인 및 장수면 주택으로 10%, 그다음에 방제 안전 해서 5%에서 20%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 주차 대수는 이제 1394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신축 세대수 대비 2.05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차 대수는 이제 넉넉하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 개요를 보게 되면 이제 건폐율은 26, 용적률은 229.84, 그러니까 230 이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9개 동을 짓고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 그리고 주차 대수는 이제 1394대 이렇게 됩니다. 자, 배치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84가 약간 분홍색 이런 것들 되겠고, 노란색이 98, 노란색이 이제 98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전용 117, 초록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가장 큰 평수가 전용 162가 이쪽 좀 앞쪽으로 이제 배치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인데, 일단 추정 비례율은 64.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율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추정 비례율이 낮게 되어 있는 건 결국 수입하고 지출을 뺀 그 금액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게 결국에 이제 추정 비례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수입하고 지출에 맞게끔 종전자산 추정액을 이제 비례율을 이제 100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전자산 총액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종전자산 총액이 낮아진다라는 건 감정평가액 자체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액을 낮게 간평을 하게 되면 이주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간평을 굉장히 낮게,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례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아파트 종전자산 추정은 22년부터 뭐 25년 사이에 위치층, 면적별 뭐를 감안해서 추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종전자산은
1조 8,174억이고 상가가 6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84가 이제 20억 20.88억, 그 다음에 전용 98이 22억 4,500, 전용 117이 24억 9,300, 132가 26억 2,700, 144가 27억 3,100, 162가 29억 4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일단은 아파트 분양 수입을 보게 되면 아까 전용 84는 다 일반 분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당 6,500만 원으로 가정을 해서 세대별로 21억 9,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한 22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은 여기 보시면 전용 98이 분양가가 20억 8,800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의 종전자산 추정액과 상가 추정액을 합친 게 뭐 1조 8,0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총 지출을 보게 되면 전체 총 지출은 이제 5,986억이고요. 근데 공사비가 4,876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당 공사비는 얼마 정도로 잡았냐니까 보니까 평당 9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엔 전체 사업비에서 이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계산을 해보니까 81.46%, 이게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뭐 다른 데랑 비슷하게 잡았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중에 사업비 대여금 이자라고 있는데, 그럼 요게 이제 1.69%입니다. 근데 요게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랑 비교하면 다른 데는 이 사업비 대여금 이자가 한 3에서 뭐 4% 아니면 5% 정도 이렇게 잡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사업비 대여금 이자가 좀 적게 잡혀 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제 4.07%로 돼 있고요. 이게 요거는 이제 각 재건축 아파트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2, 3% 잡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한 5% 정도 잡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형별 종전자산 추정액을 보니까 전용 106, 아까 분양평수 34평짜리가 종전자산 추정액이 26억 8,8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급면적 1호사 47평이 32억, 그 다음에 57평이 35억 5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보게 되면 기존에 34평 소유자가 전용 84를 만약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3억 6,500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34평 같은 경우는 전용 98이나 117 요걸 이제 분양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용 98을 신청하면 이제 5억 2,200을 이제 분담하면 되고, 117을 신청을 하면 7억 7천을 이제 분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7평 같은 경우가 종전자산이 이제 35억 5천이고 권리가액이 22억 7,400 이렇게 돼서 57평 같은 경우 144랑 162를 이제 신청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전용 144를 신청하게 되면 4억 5,600, 162를 신청하게 되면 6억 6,500, 이 정도 이제 분담금을 이제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종전 평형에서 이제 수평 이동을 했을 때 분담금은 뭐 대략 한 3, 4억대, 그리고 평수를 좀 한 단계 키워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7억대 정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보면 청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층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평당 900만 원 정도로 공사비를 추정을 했는데, 뭐 완전 고급화하지만 않는다면 평당 900만 원 정도면 좀 적당해 보이는 21층 뭐 정도의 높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평당 900이면 좀 양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84 34평을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평당 6,500이면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추정을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일반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공사비가 만약에 좀 더 늘어나더라도 뭐 단지 투가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라고 생각이 들고, 이주비 이자 같은 경우도 아까 정비사업비 항목을 게 이주비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이주비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분담금에 대한 금융이자도 이제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부담금도 당연히 조합원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진행 자체가 여기가 이제 초기 단계니까 제초안 같은 경우는 준공인가 중과일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장기 1세대 1주택으로 장기 보유하게 되면 감경하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혜택을 한 10년에서 15년이면 50%를 이제 감경을 해주고, 15년에서 20년이면 60%, 20년 이상이면 한 70%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잘 이용을 하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34평이 8월 달에 31억 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1억 천에 산 사람이 전용 84가 아니고 전용 98을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5억 2200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자, 31억 천에 사서 분담금이 5억 2200, 예, 플러스 이주비, 중도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요거 합치면 이제 36억 3200, 이 정도 되고, 만약 요 나머지 비용들이 뭐 대충 이제 4억 된다고 이렇게 보면 거의 한 40억 요 정도의 전용 부파를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